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공복 혈당이 오를까요? 왜 아침을 거르고도 몸이 더 피곤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당뇨는 절대 졸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공복 혈당을 망치는 건 음식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을 일찍 먹었는데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오거나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느낌 말이에요.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습관이 잘못됐다는 경고인 거죠.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천 명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혈당이 높은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습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늦게 주무시고 아침을 거르고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셨어요. 그냥 나이 들면 원래 혈당이 오르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혈당은 나이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혈당을 올리고 있는 숨겨진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공복 혈당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혈당 재는 게 두렵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 하나로 그 고민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혈당 관리의 진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요즘 아침을 거르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공복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혈당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이서연 박사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67세 김정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늘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혈당을 재봤더니 160이 넘게 나왔대요. 전날 밤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자세히 여쭤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어서 저녁을 드시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주무시고 아침은 늘 건너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쉴 틈이 없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소화하느라 바쁘고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마구 분비되면서 혈당이 치솟는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혈당이 떨어질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침을 거르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급등합니다. 이건 단순히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존 반응이에요.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간에서 당을 막 쏟아내는 거죠. 김정희 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3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저녁은 8시 전에 드시고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은 가벼운 단백질로라도 꼭 챙겨 드시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내셨는데 공복 혈당이 30 이상 떨어졌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공복 혈당을 무너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녁을 늦게 먹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저녁을 드시나요? 밤 9시, 10시, 심지어 11시가 넘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밤새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위장에 남아서 혈당을 계속 자극하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저녁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잠들면 공복 혈당이 평균 18%나 높아진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은 누워 있을 때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위장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겁니다. 게다가 위산 역류까지 일으켜서 속도 쓰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죠. 제가 만난 71세 박선우님도 이런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밤 11시까지 저녁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가족들이 늦게 퇴근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침마다 혈당이 높게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저녁 시간을 앞당겨 보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못 먹으니까 서운하기도 하시고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녁은 8시 전에 혼자라도 가볍게 드시고 가족들은 나중에 오셔도 함께 차 한잔 하시면서 대화하는 걸로 바꾸셨대요. 그렇게 2달쯤 지나니까 아침 혈당이 확 안정되더래요. 이분 말씀이 저녁 시간을 바꾸니까 속도 편하고 잠도 깊게 자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은 최소한 자기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물만 드세요. 우유나 과일 같은 것도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잠들면 위산 역류나 위통이 동반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저녁 식사 후 몇 시간 뒤에 주무시나요? 이제 2번째로 불규칙한 수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새벽에 자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피곤한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2배나 높았대요. 2배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혈당을 올리고 식욕도 자극해서 야식을 찾게 만들어요. 69세 정미화 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일찍 자는 스타일이 아니셨대요. 드라마 보시고 스마트폰 하시고 그러다 보면 새벽 2시가 넘는 게 일상이었죠.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고 혈당도 높게 나오고 하루 종일 피곤하신 거예요. 제가 수면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이분도 처음엔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밤 10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침대 밖에 두고 방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더래요. 밤 11시 전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자리 잡히면서 공복 혈당이 20 이상 떨어졌대요. 자기 전에 조명을 줄이고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숙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오래 자는 것도 문제예요.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혈당 변동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적당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수면 시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나요? 몇 시간 주무시고 계신가요?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이제 3번째 앉아있는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가요?
TV 보시고 스마트폰 하시고 책 읽으시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근육이 당을 소모하지 못해서 혈당이 정체됩니다. 미국 당뇨학회 자료를 보면요. 하루에 10분씩 3회 걷는 것이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혈당 조절에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당을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자주 움직이면 혈당이 쌓이지 않고 계속 소모되는 거죠. 65세 한정수님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운동하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후에 맨발로 10분만 걸어보시라고 했어요. 집 안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되더래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10분 걷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대요. 식사 후 10분 맨발로 걷거나 집안일을 가볍게 하세요.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빨래를 개셔도 좋고 그냥 방 안을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다만 바닥이 차갑거나 거칠면 발바닥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실내에서는 부드러운 매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식사 후 10분이라도 움직이셨나요? 이렇게 단 3가지 습관만 바꿔도 공복 혈당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을 피하고 수면을 규칙적으로 하고 식후에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거죠. 이게 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여러분 혈당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복 혈당 안정의 핵심은 바로 아침 한 끼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쁘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어서 혈당이 상승해요.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간에서 당을 마구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단백질 위주로라도 아침을 꼭 드셔야 해요. 달걀 하나, 연두부 반 모말을 살짝 쪄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면서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 걸 경험하셨어요.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 주거든요. 오늘 아침 무엇으로 시작하셨나요? 한식 식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한식은 혈당 조절에 정말 탁월해요. 다양한 반찬에 나물도 있고 국도 있고 골고루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밥이에요. 흰쌀 밥만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잡곡을 섞어 드시는 게 좋은데 잡곡을 100%로 하시면 소화가 어려워요.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력이 약하시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쌀과 잡곡을 5대5로 섞으시는 걸 추천해요. 쌀 50%, 콩이나 보리나 현미 같은 잡곡 50% 비율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하면서 소화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2세 이영자님도 이렇게 밥을 바꾸시고 나서 식후 혈당이 30 정도 낮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댁의 밥상은 어떤 비율인가요? 식사 순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 들어보셨죠?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이에요. 이걸 막으려면 식사 순서를 바꿔야 해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야채에 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막을 형성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신 다음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제가 만난 68세 최순희 님도 처음엔 이게 익숙하지 않으셨대요.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의식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드시니까 몸이 적응하더래요. 그리고 식후에 졸음도 덜 오고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엔 어떤 순서로 드실 계획이신가요? 운동 이야기도 해야겠죠. 운동은 길게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10분씩 3번 하는 게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식후마다 혈당이 오르거든요. 그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주면 혈당이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소비되는 거죠. 오랜 좌식 생활은 혈당 상승의 주범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근육이 당을 소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10분씩만이라도 가볍게 걸으세요. 아침 식사 후에 10분, 점심 식사 후에 10분, 저녁 식사 후에 10분이요. 이것만 해도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효과가 나요. 제가 만난 70세 김영철님은 무릎도 안 좋으시고 체력도 약하셔서 운동을 거의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후에 집 안을 천천히 걸어보시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거실까지, 거실에서 방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씩 늘리시더니 이제는 10분도 거뜬하시대요. 그리고 혈당도 많이 안정되셨고요. 하루 중 10분 나만의 움직임 시간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물 마시는 습관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도 배출되고 혈당 농도도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조금씩 자주 드셔야 해요. 한 번에 한 컵 정도씩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밤새 몸이 수분을 잃어버렸으니까 아침에 물을 마시면 장운동도 활발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은 아침 혈당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게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하셔도 좋고 음악을 들으셔도 좋고 가벼운 산책을 하셔도 좋아요. 본인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제가 만난 66세 윤미숙님은 매일 저녁 30분씩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면서 차를 드신대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음악에 집중하신대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니까 잠도 잘 오고 혈당도 안정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공복 혈당을 높이는 3가지 습관은 늦은 저녁 식사,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앉아있는 생활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저녁을 늦게 먹으면 밤새 소화가 안 되고 수면이 불규칙하면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당을 소모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한 끼를 꼭 챙기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하루에 3번이라도 가볍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잡곡밥을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죠. 이게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잘못된 습관은 혈당뿐만 아니라 위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위산이 역류하고 수면이 부족하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장운동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와 위 건강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아침 한 끼 꼭 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라도 좋고 연두부 반 모라도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침을 드시면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혈당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그냥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늦은 저녁을 조금 앞당기고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식후에 10분만 걸어도 충분해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일 아침 혈당 재는 게 두렵고 뭘 먹어야 할지 고민되고 운동은 해야 하는데 몸은 무겁고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뭘 해야 할지 아시잖아요. 그 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저녁 시간만 앞당겨 보세요. 다음 주에는 아침 한 끼를 챙겨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식후에 10분 걷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혈당이 안정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감사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67세 김정희 님도, 71세 박선우 님도, 69세 정미화 님도 처음엔 이게 될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셨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습관을 바꾸면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그냥 넘어가시면 혈당은 계속 오르고 합병증 위험도 커지고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8시 전에 식사를 마무리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단백질 한 가지라도 챙겨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한 달 후에 여러분의 혈당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저녁 식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뭘 먹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혈당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비밀을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테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혈당 관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궁금해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냥 지나칠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바꿀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